네, 지난 4일 아침 비무장지대 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부사관 2명이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었는데요. 오늘 오전 군 당국이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입니다. 그 지뢰가 북한제 목함 지뢰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측 스색로에 지뢰를 묻었다는 것인데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국방부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분이 브리핑을 했는데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8월 4일이었죠. 오전에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측 부사관 2명이 이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죠. 그런데 이것이 조사 결과 합참의 조사 결과 북한의 목함 지뢰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이제 군사 분계선을 MDL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이 바다에는 NLL이 있듯이 저 양쪽 2km씩 원래 비무장 상태로 들어가기로 해서 정전협정이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통문 폭발 지점이 낮다라는 것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또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정전협정 6항, 7항, 8항 이렇게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전협정 6항과 7항 내용이 좀 그래픽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6항과 7항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6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떤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이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7항 내용을 보면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그 접근에 대한 그 위반 근거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 거군요. 네. 제8항을 보면 비무장지대 내에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자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군인이나 사민이나 다 통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정전협정 6항, 7항, 8항 모두 위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심각한 것이 48년 만에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 유해를 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라는 데 이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군사분계선, 우리 남측 군사분계선 쪽으로 440m를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고 이 지뢰를 밟아서 터졌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북한죄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죠?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폭발물 잔해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좀 최근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제 목함. 지뢰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지뢰는 대인 지뢰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 폭발했을 때 우리 2명의 장병이 다리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 그런 유형이 바로 그 북한제 목함 지뢰가 터졌을 때 입을 수 있는 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그 주변에 그 추진 철책을 실시하면서 지뢰를 이미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제 지뢰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소통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우리가 또 수색 작전을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시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7월 뭐 예를 들면 뭐 중순에도 우리가 그 지역을 이미 수색 작전을 펼쳤을 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8월 4일 날 왜 발생했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북한이 설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해물이 이미 북한에 설치했던 목함 지뢰에 의한 것이다. 사고 유형이라든가 또 우리 군의 어떤 활동을 봤을 때
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함질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그 화면 한번 좀 네. 다시 한번 조금 좀 전에 그 띄워주세요. 목함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어떤 예.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일단 건가요? 이번에 근거가 지금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대인지뢰가 있습니다. 과거 2002년에 심었고 우리는 이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기구에 2002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인지를 설치를 안 합니다. 근데 북한은 가입을 안 했죠. 근데 우리는 M14라고 대인지가 있는데 플라스틱 예. 제품이고 안에 내용물이 우리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컴포지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는 발에 약간의 상처, 그러니까 금이 가거나 이 정도인데 저기는 굉장히 그 이제 다리를 절단해왔다는 굉장히 중상을 입히는데 예. 또 하나는 이제 목함질의 특징이 소나무 송진 냄새가 강하게 났다. 그러니까 목함이라는 것이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상자라 그래서 목함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화면에 보다시피 저기 안에 또 TNT 그리고 아까 합참에서 사진 공개를 예. 했습니다마는 예. 나무 파편 조각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근거로 할 때 저게 명백하게 소나무 송진을 이용하는 이유가 예. 저거를 장기간 놔뒀을 경우에 부식이 안 되거나 저기 예. 물에 떠다니는 이런 이용으로 해서 소나무로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저 그래서 글자가 뚜로찔이라고 써 있는데요. 뚜로찌라고 저게 그 고체 폭약이라는 말의 러시아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안에 저렇게 TNT가 저 안에 들어가 있죠. 고체 폭약이 이제 TNT인데 저게 도시락 반만한 것도 있고 하나만 한 거 있고 그래서 200g짜리 있고 지금 뭐 일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크기는 종류가 굉장히 있는데 작군요. 예, 예. 지금 작은데 저게 그래서 과거에 그 수해 때 떠내려다가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이 북한 지뢰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프랭카드도 이제 걸어놓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 사고가 난 지점이 개울도 없고 장마철에 물에 떠내려온 위치도 아니고 통문 바로 밑에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강한 송진 냄새가 났다는 거는 최근에 매설됐다, 유실된 그렇군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교수님 예. 지금 저희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의 CCTV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보면서 김주환 기자 설명을 해주실까요? 혹시 네. 이 지뢰가 유실됐을 북쪽으로부터 유실돼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그러는데 지금 지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지금 보시다시피 해주실까요? 파주 일대 저희가 폭발하면 이제 열상 장비 화면이 이제 그 장비가 흑백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면은 그 유형을 보면 아시죠? 철책 위치가 강물이 철책에 따라 흐르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물이 철책을 따라 흐르는 위치가 하나도 없고 강도 없어요. 그리고 네. 지대도 높고 저 흙이 마사토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모래 비슷한 마사토. 예. 그 골프 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골프장에 샌드에 있는 그런 유형의 흙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손으로 파기 쉽죠? 예. 그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저분에서 명백히 떠내려올 그 지뢰가 유실되거나 떠내려올 지점이 아무것도 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 우리 아군이 다니는데 우리가 지뢰를 매설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윤 교수께서 말씀하신. 자, 지금 예. 철책이 보이는데 저희가 GP 추진 철책이라고 불리는 곳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남측 군사분계선이 철책이 있고 그 밑에 또 철책이 있는 겁니까? 그 군사분계선은 사실상 앞서 군사분계선 화면 그래픽을 좀 다시 띄는 거야. 사실상 MDL이라고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거의 50 휴전 이후에 아무도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예. 편말만 있지 그 철책이 없습니다. 별도의 철책은 없다. 예,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GOP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저 안에는 이제 그 군사분계선을 가로해서 그 남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휴전선이고요. 저 안이 이제 비무장지대인데 그 가운데 임의의 선이죠. 실질적으로는 철저망이 없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예. 지금에.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혹시 북측의 도발에 대비해서 GP라 그래서 그 가드 포스에서 이 전초 기지들이 예.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시에 이제 밤에 야간 매복 활동,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군사 활동을 대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군, 우리 병사들이 근무한 곳에 우리가 늘 드나드는 곳인데 네. 거기다가 우리가 지뢰를 매설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명백하게 이게 북한 도발을 예. 보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우리는 이미 추진 그 철책을 세울 때 우리 지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잠깐만 저기가 지금 뭔가 폭발하는 모습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네, 네. 폭발 순간이군요. 예. 그 네, 네. 순간이 잡힌 것이 예. 열상 감시 장비에 지금 흑백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폭파하는 순간은 지금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북한군이 매설을 했다고 하는데 매설하는 장면은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단 지금 폭발하는 순간은 지금 열상 감시 장비에 네. 잡힌 겁니다. 저 지역이 그러면 이제 감시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지역일 텐데요. 궁금한 것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북한에서 침범했다면 그걸 우리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경계가 조금 허술했던 부분은 없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그런 의문은 들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지점이 군사 분계선에서부터 남쪽으로 440m 떨어진 곳.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통문 사이에 이제 손으로 매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경계와 관련해서 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 당국에서도 좀 분명한 해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하고 또 이 경계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도 감시를 예. 좀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방부에서 지금 조금 전까지 브리핑을 계속했는데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거든요. 근데 국방부 브리핑에서 5월부터 북한군 내에서 수상한 모습이 지금 포착됐다라는 브리핑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발표 내용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4일 아침 7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파주 육군 1사단 작전 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 MDL로부터 우리 측으로부터 이 440m 지점인데요.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침투를 저지하는 1차 저지선인 최전방 감시소초 GP 근처의 추진 철책에서 지뢰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23살 김모 하사와 21살 하모 하사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군 당국은 현장에서 지뢰 파편 등을 수거해서 정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다는 게 군 당국의 조사 결과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폭발한 지뢰가 북한제 목함 지뢰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 40여 개를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북한제 목함 지뢰의 나무 파편과 지뢰 격발에 쓰이는 공이, 용수철 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시 1차와 2차 폭발이 있었으며 목함 지뢰 3발이 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뢰는 우리 수색대원들이 오가는 GP 추진철책 통문 북측과 남측 양쪽에 묻혀 있었습니다. 통문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40cm, 남쪽으로 25cm 지점에 북측에 2발, 남측에 1발이 매설됐는데요. 수색대원들이 통문을 열고 북쪽으로 나가다가 1차 폭발이 있었고, 부상한 하하사를 통문 이남으로 옮기다가 또 2차 폭발이 일어나서 김하사도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440m나 넘어와서 우리 측 추진 철책에 지뢰를 묻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묻혀있던 지뢰가 유실돼서 폭발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군 당국은 DMZ에 묻혀있던 지뢰가 유실돼서 이번에 폭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폭발 현장의 경사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기 때문에 만약 비로 인해서 유실이 됐다면 북측으로 지뢰가 유실됐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만에 하나 우리 측 후방에 있던 지뢰가 유실됐더라도 통문 북쪽으로 넘어갈 수 없게 철제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통문 북측에서 2발이 터질 수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통문 양쪽에 지뢰 3발이 정교하게 묻혀 있는데 과연 유실로 이처럼 인위적인 매설 형태가 나올 수 있느냐는 반문입니다. 이 폭발로 부상했던 당사자들도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문을 열고 나갔던 김 하사는 땅바닥이 아주 깨끗했으며 산사태가 난 흔적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건데 혹시 또 다른 지뢰가 매설돼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전방 지역 지뢰 탐색은 모두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4일 사건 발생 이후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전방 접촉 지역 전체를 탐색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추가적인 지뢰 매설 정황이나 지뢰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군 당국의 경계 태세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행위를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으며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 당국은 최전방 근무자들에게 지뢰 탐지기를 항상 작전에 휴대하도록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사건 현장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권민석 기자 연결해서 국방부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김주환 기자, 지금 이렇게 되면서 도발의 형태가요, 이제 해상에서 육지로 옮겨온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해마다 7월 물에 이제 그 여름에 풀이 우거졌을 때 우리가 북측에 예의주시했는데, 우리가 도발하면 상식적으로 서해 NLL에서 벌어지는 거라고 관습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한의 지금 군 당국이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북한이 7월 들어서 5월부터 이상한 조짐을 했었고, 우리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와서 이 10명 내지 20명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와서 그 밤에 야간 작업을 하고, 얼마 전에 7월 12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측 그 근접을 해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해서 되돌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마 그때 지금 추정컨대 그때부터 어떤 아군의 어떤 경비 상태라는 걸 탐색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이유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비가 왔고, 이번에 지뢰 매설을 7월 26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한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지금 그 북한의 군사 도발 유형이 육지에서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사격을 유도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경고 사격.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명백해진 것이 유엔사 군사정전위 측에서도 북한의 도발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 가서, 그런데 북한은 사실 비무장지대 안에 94년 7월부터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왜냐하면 94년 7월에 군사정전이 유엔사 군사정전이 북측 대표단 일방적으로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재를 전혀 안 받는 상태입니다. 일설에는 92mm 박격포도 비무장지대 안에 설치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예, 지금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놓고 지금 북한제 지뢰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저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 북한은 분명히 부인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나온 정황만 보더라도 이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제 목함 지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맞고, 이러한 도발 대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육상을 통해서 북한이 특이한 그 동태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북한 나름대로 어떤 학습 효과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11일 날 이미 10명 정도의 북한군이 나타났다가 우리 경고 사격을 한 다음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동태를 보여주고, 실질적으로는 육상에서의 어떤 이런 행태를 보여주면서 실제로 북한이 의도하는 게 뭐냐? 지금 해상에서의 어떤 또 새로운 도발도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형태의 도발, 지뢰를 통한 도발이고, 해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경계를 이제 북한 나름 도발을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을 택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번 달에 또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7일부터. 네, 1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군사분계선이라는 곳은 우리가 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그런 곳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남 심리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사고를 만들고 침범을 하면서 북한 내부에 김정은 체제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체제 결속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공동 조사를 우리가 만약에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된다면 예. 사실은 응하지 않겠죠. 이거는 또 남쪽하고 미국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발뺌을 할 겁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쪽에 대한 군사 그리고 어떤 보완 이걸 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계속 북한에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강력한 정말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예. 이번 달에도 유사한 것이 또 이쪽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측 대응 방법 어떤 게 예상됩니까? 일단은 예.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어떠니까 우리가 좀 어휘 확대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면 이제 우리 군 당국의 지침이 이제 원점 타격, 원점 도발을 하는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뭐 응할지 모르지만 유엔사를 통한 판문점 회담에서 공식으로 항의 전달을 하고 저쪽에 왜냐하면은 저것이 지금 그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보여주기식 전방 저 부대가 저쪽의 북측 GOP가 26일인가 7월 20일 교체됐다라고 하거든요. 교체됐다라고 하니까 북측 그 GP 책임자가 어떤 자기 충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이런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북한군의 책임자를 처벌을 강력히 촉구를 해야죠. 책임자 처벌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혹시 DMZ 경계에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국방부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작전 병력들이 작전 수행 절차를 따라서 적절하게 상황을 조치했고 이런 조치 결과 개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부상자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예. 또 부상당한 전후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시에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일단 그 전방 소초장이 소대장급입니다. 소대장이 통문 밖에 나가서 그 자기 부하 장병들을 그 안전하게 통문 안쪽으로 후송하는 데 도움을 했고 지금 좀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살, 21살의 우리 청년들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예. 저게 중상을 입은 대퇴부 절단이라는 해서도 그 부상자를 옮기고 병원까지 15분에서 그 장병들의 그런 어떤 희생 정신은 굉장히 치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장병들이 그 도발이라는 거를 빨리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신속하게 대치를 하고 부상병을 옮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전 세계에도 없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예. 포화 속에서 전우애가 상당히 잘 발휘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의 용감성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높이 사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시간 25분 만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말 침착하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장병들 20살, 21살 어떤 예. 이런 어린 나이에 그 현장 작전 병력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진 거. 팀워크 발휘를 정말 제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계태세는 예. 더 강화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국방부 발표 내용 상당히 이제 파장이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감시태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